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주말인 오늘 전국 하늘이 희뿌연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치면서 올겨울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온통 뿌연 하늘에 건물들의 형체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여의도까지 한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한강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많이 안 와봐가지고 남산타워도 유명하고 하니까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그 케이블카 탈라 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은 채 텅 비었습니다. 평소였으면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붐볐을 시간인데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야외에 있는 이곳 스케이트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을 임시 중단한 겁니다. 문을 닫은지 모르고 찾아왔던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에 스케이트장만 바라보고 아이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추억 좀 쌓고자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이렇게 된 줄은 몰랐네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10분 거리에 있는 광화문 광장은 평소 주말보다 찾는 사람들이 뜸해졌습니다. 대기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고 외출했던 시민들은 마스크를 단단히 쓴 채 귀갓길을 서두릅니다. 먼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돌고 얼른 들어가요. 오늘 오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5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이 제한됐고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답답한 주말은 내일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 등은 내일도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이 예보돼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에 밤사이에는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오중 추돌 사고로 5명이 다쳤고 안성에서는 차량 6대가 부딪혀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는 어두컴컴한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 사고로 멈춰 서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고 문을 뛰쳐나온 운전자마저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에 치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터널 앞에서 폭설 속에 운전 중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진짜 주행이 힘들 정도로 많이 와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좀 미끄러지는 걸 저도 제 차도 느꼈고. 이 사고로 5명이 다쳤고 터널 주변 도로에서는 2시간 넘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1시간가량 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대형 화물차 옆이 뚫려 있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생수병과 각종 물품이 도로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물차 뒤로는 차량 2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중부고속도로 일중나들목 부근에서 11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온 비가 되게 좀 두껍게 오다가 이제 눈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풍랑주의보로 섬으로 가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멈춰섰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바람 세기가 잠잠해지는 대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 어제가 시행 이틀째였는데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음성 확인을 받고 어제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153명. 이 가운데 4명 중 1명꼴인 36명이 인천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큰 폭으로 떨어졌던 중국발 확진율이 하루 새 10% 넘게 반등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진행돼 우려스럽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교당국과 협의해 우리 공관에서 직접 발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증명에도 양성률이 높은 경우 제외하는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내일부터 입국자 강제 격리를 전면 해제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지 34개월 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최대한 50%가 감염된 것 같아요. 짧아도 한 달, 길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이 유행이 계속 갈 거고. 홍콩에서는 중국과의 격리 없는 왕래를 하루 앞두고 34만여 명이 중국 입경을 예약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오늘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정책을 맡았던 국장과 실무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조작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인데요. 당사자들은 물론 당시 심사위원들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과 과장급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인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 점수가 기준에 조금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조작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말씀하신 데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당시 윤석열 심사위원장과 점수를 고쳤던 심사위원 3명도 조사했습니다. 이 중 학계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 2명은 방통위 직원이 점수를 알려주거나 고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점수를 고쳤고 점수에 가로로 2줄을 긋고 그 위에 점수를 고쳐 쓰는 등 과정까지 채점표에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영장이 나오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TV조선 승인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방통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에서 한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차를 끌고 도주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타고 쫓아가 막아서면서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는데 잡고 보니 10대였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운전자가 차량의 속도를 급하게 올리더니 방향 지시등을 켜며 달리던 흰색 차량 앞을 막고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잠시 뒤 쫓아온 경찰관들이 흰색 차량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수원의 한 번화가에서 보행자와 시비가 붙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차를 타고 추적해 운전자를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달려가서 차 길을 막았거든요. 아예 막으니까 그 차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 못 가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19살 남성. 이 남성에게 흉기를 맞은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조사가 끝나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2층 창문으로 시꺼먼 연기와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3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 13명은 연기를 흡입해 일부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상을 입은 주민들의 신원 확인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서비스 센터를 찾은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 화재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번 주 두 차례 열린 12구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할 건 다 했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다음 주 3차 청문회가 열릴 텐데 여야는 언제 열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자신들을 증인석에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태원은 20여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클럽에다가 경력을 배치합니까? 이번 주 열린 두 차례의 청문회. 책임자들은 모두 할 건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청하던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약간 좀 과한 말씀이고요. 우리 애가 걷다가 죽었다고. 주무장관인 장관께서 과하다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족들은 청문회장 위층에 있는 국회의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나는 몰랐다. 그런 무책임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랫사람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된 것도 아니고 윗선에서 모르는 게 무슨 시스템이 잘 된 거예요. 원래 오늘까지였던 12구 참사 국정조사는 간신히 여야 합의로 열흘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정조사 45일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을 이유로 허비한 게 한 달 가까이나 됩니다.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또 정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난번처럼 나머지 4시간 다 까먹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실무자들 몇 명만 처벌하고 이미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족들은 다음 주에 열릴 3차 청문회에 자신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엄마,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다 잡혀갔어? 전 대답을 못해요. 하지만 여야는 언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조차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면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70대 남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숨진 뒤 법원은 부정수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계공으로 일했던 원정묵 씨는 38세 되던 1986년 철골에 머리를 맞고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7년간의 요양 끝에 몸은 회복됐지만 약기운만 떨어지면 욕설과 폭행, 이상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 말 떠나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1급을 넘겨받을 사람이라 그래, 정신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은 뇌 손상에 따른 장해 판정을 했습니다. 지정의료진의 정밀 심사를 거쳐 1993년 2급, 4년 뒤엔 다시 1급. 이때부터 한 달 평균 300만 원 정도씩 장해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왜 애들까지 고통을 주나 싶어서 절대 말 안 했어요. 이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요. 정신병. 장해급여를 받은 지 26년째 되던 해 멀쩡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잠복 조사를 벌였고 혼자서 운동을 하고 낚시터에 다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부정수급이라 결론 내린 공단은 26년 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내에게 지급된 간병급여까지 포함하면 총 11억 6천만 원. 환수 규정에 따라 2배인 23억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정은 달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 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게 한 1억 얼마 정도 됐더라고요. 대입하면은 한 2, 3억 정도라고. 2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할 걱정에 수사까지 받게 된 원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장애급여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1심 법원은 아내가 받은 간병급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 씨에게 실제 상당한 장애가 있었고 다수의 전문 의료진들이 공통된 진단을 내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장애 1급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1급을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그걸 누명을 우리한테 덮어씌워서 사람을 죽게 하냐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간 산재 부정수급으로 1,300여 명을 적발해 이들 중 98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보로 받습니다. 주위분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보에 의존해 의심부터 하다 보니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아졌다는 이유로 최초에 결정된 장애 등급이 부정수급이다라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제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부정수급자를 많이 적발하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국가복지기관의 책무입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의 복지제도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첨단 신기술의 장인 CES의 모습도 변화시켰습니다.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였는데요. 디지털과 건강을 결합한 혁신 기술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경을 끼는 순간 내장된 센서가 뇌파 측정을 시작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갑작스러운 발작을 미리 예측하는 신기술로 올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기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안경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안경처럼 평소에 쓰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발작이 오기 전 미리 앱을 통해 경고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손가락만 갖다 대면 지금 스트레스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려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혈류의 양이 변하는 거를 빛 반사를 통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올해 CES의 키워드 중 하나는 디지털 헬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치료와 진단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나 하던 소변검사. 변기에 설치하는 이 기기는 소변을 볼 때마다 호르몬, 비타민C 같은 3천여 개 성분을 분석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We wanted to remove that mental load and also to make people analyze the urine more frequently because it says a lot about your health.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의료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에게 맞는 약을 추천해주는 앱도 개발됐습니다. 예방의학 쪽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시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프리벤티브 케어 쪽으로는 앞으로도 굉장히 시장성은 밝다고 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베개의 진동 속도에 맞춰 숨을 쉬게 해 숙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베개 안에는 로봇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있는 사람의 호흡, 심박수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든 만큼 디지털 건강관리는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2025년이면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술을 앞세운 주도권 싸움은 이미 치열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미국에서는 혜성처럼 등장해 하원 의원에 당선된 젊은 정치인의 몰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조부모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라는 등 온갖 극적인 배경들을 내세웠는데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를 당선시킨 지역구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뉴욕 이용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한 브라질 이민자 2세 출신 34살 조지 산토스. 명문대 졸업, 대형 금융사 근무 등의 화려한 경력을 앞세워 아메리칸 드림의 수호자를 자처했고 민주당 텃밭이던 뉴욕 지역구에서 당선돼 공화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It's an honor to live in such a diverse part of the country. And as your congressman, I pledge to protect the American dream for all. 하지만 이 성공 신화 대부분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명문대 졸업생 명부와
대형 금융사 직원 명단 그 어디에도 산토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검증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혈통도 날조였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며 조부모가 나치의 홀로코스트 피해자라고 내세웠지만 We're no stranger to persecution. My grandfather fleeing Ukraine in 1920s to Belgium, then fleeing Belgium to Brazil in 1940. 조부모 모두 브라질 출생으로 밝혀지자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He's a pathological liar. He should not have the ability to represent anyone. Do you have any regret? Everything he said was sounding good. Now you find out it's a lie. We take it back. I wouldn't vote for him. 검찰도 경력 조작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토스는 의원직 취임을 위해 의사당에 나타났지만 동료 의원들의 환대는 없었습니다. 숱한 거짓말과 조작이 들통났지만 산토스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반대파가 제기한 의혹이라며 사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거짓과 불통 행보가 소속 정당인 공화당, 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산토스 본인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리스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MBC 법조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블랙리스트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꾸준히 비판해온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지난 2019년 자신이 집중 관리 대상,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비공개 예규, 블랙리스트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상관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등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권자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했습니다. 윗사람이 괘씸하다고 찍은 명단이 집중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혀 모르게 주변 평가나 근무 태도까지 감찰했는데 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지침에 따라 만든 임 검사의 블랙리스트 자료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명령에 항고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거듭 제출을 명령했지만 끝내 감찰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다. 예컨대 공개된 자료만 조금 주고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 지금 4년째 계속된 거라서요. 결국 3년을 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법무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자료가 비공개다, 나중엔 없다 말을 바꿨으며 공공기록물인 명단과 자료를 언제 어떻게 폐기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법무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부당 감사하도록 한 지침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블랙리스트로 문체부나 이런 사람들 갖다 구속시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중 잣대가 외부에 들키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영해온 지침으로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교회의 성탄절을 맞아 36시간의 휴전을 선언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성탄절 전날에도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전선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려 퍼지는 등 휴전이란 말이 무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다시 속임수를 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숲속, 멀리서 포성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크레미나 군인들은 러시아가 휴전을 약속한 정교회 성탄절 전날에도 포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Ми знаємо, що їм вірити ніколи не можна, бо це підступні вороги, і ми їм ніколи не віримо. Ви самі чуєте, бачите.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에 탱크를 동원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포성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돼 역시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지역 주민들도 아침부터 포격이 이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도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한 정오 이후에 크라마토르스크를 로켓으로 2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도 동부 전선에 있던 취재진이 포격 소리를 들었다고 보도했고 키이우에서 방송하던 MBC 취재진도 공습 경보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Свят у нас немає. Ми залишились без Нового року, без Різдва, в той час, коли вони святкують. 러시아는 휴전을 지켰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진지에 포격을 계속해 대응 사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Ответным огнем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позици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с которых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обстрелы, подавлены.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달 24일에도 러시아의 폭격으로 헤르손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데 이어 이번 정교회 성탄절도 휴전 선언이 무색하게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활약으로 해외 진출설이 끊이질 않던 조규성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우리 선수 최초로 월드컵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조규성. 고신각 타종 행사에 참여할 만큼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른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 셀틱 등 해외 이적설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빅리그의 관심이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가 조규성 영입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전북 출신으로 현재 마인츠에 뛰고 있는 국가대표 동료 이재성이 마인츠의 영입 의사를 직접 전북 구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규성 측 관계자도 다음 주부터 마인츠와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출전 빈도와 적응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무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고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무대면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규성의 헤더골을 도운 이강인도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 스페인 매체는 이강인이 이번 겨울 이적할 가능성이 90%라며 행선지는 프리미어리그나 네덜란드 리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배구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놓고 번복과 재번복이 이어지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2세트 23대 23 상황인데요. 호수봉의 서브, 대한항공이 받고 링컨의 강타.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현대캐피탈 최태용 감독이 판독을 신청합니다. 대한항공의 정지석과 박지훈 둘 다 공을 접촉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40초 만에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판독 결과 포인트로 확인되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면서 대한항공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화면을 어떻게 보여요? 킬리카이넨 감독이 흥분한 선수들을 다잡았고 이 사이 다른 화면에 확인한 경기위원은 다시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최태용 감독이 마스크까지 벗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정정할 수 있어요? 27일 경기 KB 경기는 없다 그랬잖아요. 최태용 감독은 앞서 판독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달 27일 사례를 언급한 건데요. 결국 대한항공의 득점으로 인정됐고 경기도 대한항공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우디 이적 후 첫 경기를 그라운드 대신 VIP석에서 지켜본 호날두 이야기로 오늘의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호날두가 VIP석에서 손을 흔들자 홈구장을 메운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메뉴 시절 받은 징계 때문에 호날두는 아직 출전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요. 알나스르는 브라질 공격수 탈리스카의 헤더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두 번째 골이 대단했습니다. 오스피나 골키퍼의 킥이 한 번에 최전방으로 연결됐고 탈리스카가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호날두는 이 장면을 클럽하우스에서 진중하게 지켜보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번엔 호날두 없는 맨유의 FA컵입니다. 요즘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래시포드. 측면을 허물고 찔러준 것을 안토니가 슬라이딩으로 마무리합니다. 대야 골키퍼가 다리 사이로 공을 빠뜨리는 바람에 동점골을 내준 게 아쉬웠는데요. 래시포드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다시 팀의 리드를 안깁니다.
종료 직전 페널티킥까지 원맨쇼를 펼친 래시포드는 ESPN이 선정한 경기 MVP에 올랐고 최악의 선수로는 데헤아가 꼽혔네요. 지금까지 포플레이였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잠시 후 포츠머스와 FA컵 64강전을 치릅니다. 훈련 때 보여준 밝은 표정만큼 좋은 활약이 기대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새해 첫 주말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와 모래먼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시각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요. 경기도 양주가 116, 서울 강동구가 11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인데요. 평소보다 서너 배 더 많은 먼지가 대기 중에 꽉 들어차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전국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먼지가 더 심한 수도권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서울 등 서쪽과 동쪽 곳곳으로도 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고요. 백령도와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황사먼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지방은 오전까지 매우 나쁨 수준이겠고요. 그나마 바람이 불어드는 영동지방은 내일은 상황이 좀 나아지긴 할 텐데요. 하지만 월요일인 모레 또다시 먼지가 유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비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밤새 안개가 짙어져 낮 동안에도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고요.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울이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이내 올라서 서울 5도,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월요일 중부 내륙에 또 눈구름이 지난 뒤로는 날이 오히려 더 온화해지겠고요. 서쪽 지방은 주 중후반까지도 대기가 정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분들은 KF94 마스크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